컴퓨터 개론 봄학기 11주차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Computational Thinking and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하고 뒷부분은 예습 부분으로 놓아두었죠. 그리고 8장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합해서 계속 하는데 지난 시간에 소위 말해 CT 지넷 윙 박사에 의해서 제안되어 있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하고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진화하고 이 알고리즘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섹션을 합하기 위해서 뒷부분은 계속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Computational Thinking,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IT 컴퓨터 하면 CPU가 어떻고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이 컴퓨팅 사고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섹션입니다. 2006년이라고 하면 4차 혁명의 시작 지점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PC 시대와 포스트 PC 시대를 PC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을 2005년 근방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자넷 윙이 소개한 Computational Thinking, 그 컴퓨팅 사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해서 컴퓨팅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고 자넷 윙 박사, 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2006년도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라는 그 논문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 해서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만드는 회사죠. 그 전번에 얘기를 했죠. PC 시대는 윈텔 시대라고. 윈도우와 인텔이 주도하는 시대인데 포스트 PC 시대에 와서는 윈텔이 시대가 아니죠. 인베디드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사죠. 그래서 이 포스트 시대에 와서 윈도우가 그 세계를 주도 못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 자넷 윙이라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소장으로 스카우트에 올 정도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끝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그래서 한국도 2015년쯤 들어와서 IT를 하려고 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쳐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하고 한동안 그 교육학자들이 떠들었습니다만은 이 교육계획이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이 코딩 교육을 수업으로 늘려니까 국영수나 뭐 다른 과목의 수업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부족 뭐 등등에 의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별로 아직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방과 후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되지 정식 교육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세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개론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하는 것이 IT 엔지니어로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이 8학기 동안 열심히 훈련하면 8학기 후에 여러분은 IT 업계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해해라. 그 안의 구성 요소는 추상화, 앱스트랙션, 분해, 디바이드, 패턴 인식, 그 다음 알고리즘, 이 네 가지의 요소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구성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과 조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려면 끝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아야 하고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아는 것까지가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컴퓨테이셔널 띵킹에는 첫 번째 분해했죠. 그 다음에 추상화, 앱스트랙션, 세 번째가 패턴 인식, 그리고 패턴 레커니션, 그 다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구성된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알고리즘의 시행 단계가 복잡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프로그램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CT에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 분석하는 방법은 자세한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근영민 교수님의 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자료 구조 2학년 2학기입니다. 조 및 알고리즘 이라는 과목에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개론에서는 성능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겠죠.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머 랭귀지로 만들어 놓고 이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방법과 사전에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나쁘다 하면 전체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이 방법은 별로 안 좋겠다. 그러면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에서는 알고리즘의 실행 횟수의 복잡도를 분석해 가지고 이 복잡도가 단순하면 좋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알고리즘의 복잡도, 이 복잡도 하면 complexity. 내가 여기 계속 영어로 쓰는 이유가 여기는 영어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용어는 벌써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complexity 이렇게 복잡. 세계의 문서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구글 서치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공 용어라고 생각해서 복잡도는 컴플렉시티다 라는 것을 외우라는 뜻입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기준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시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것.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의 복잡도, 공간의 복잡도를 분석해서 효율적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간의 복잡도와 공간의 복잡도로서 평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시간의 복잡도라는 것은 알고리즘이 실행되어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컴퓨터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시행문이 몇 번 시행되는지 횟수를 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간의 복잡. 끝내는 실행 시간을 예측하는 기구로서 시간의 복잡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빅 O, 이 O가 뭐였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빅 O의 N 이래가지고 빅 O 표기 방법으로 해서 시간의 여러분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n의 자성 형태의 시간이 걸리면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이 익스포넨셜 커브함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입력과 출력의 숫자만큼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면 이것은 쓸만하다. 더 좋은 것은 로그 함수를 그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분석 로그에 이렇게.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이렇게 더 이상 늘지가 않죠. 그럼 입력이 많아져도
실행시간 똑같아지니까 좋은 함수다. 여기서 간단하게 빅 On이 n 스퀘어 보다 시간의 복잡지가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자세한 빅 O 표기법을 쓴다라는 것까지만 여기서 알고 자세한 것은 근현민 교수님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공간의 복잡도,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억장치 내 공간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메모리를 얼마나 쓰느냐는 거다. 근데 이 공간의 복잡도는 최근에 와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메모리가 굉장히 싸져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주기억장치가 몇 기가씩 되죠. 그러나 이 공간의 저장 공간은 커지면은 롤인 롤아웃, 전번에 수압이라고 그랬죠. OS가 이 메모리로 옮겨가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간의 복잡도를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예측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설계하는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 20곡의 문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어떤 1과 14의 수를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참가자가 3이냐 3 아니야 3보다 커 그럼 7이냐 7보다는 작아 그럼 당연히 답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몇 번 만에 이 20번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 많이 하는 게임인데, 이것을 만약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20곡의 문제는 출제자와 참가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참가자는 특정 숫자로 말하고 출제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숫자가 맞을 때까지 크다 혹은 작다를 반복하는 패턴이라고 문제를 분석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참가자가 생각하는 숫자와 출제의 숫자가 생각하는 숫자가 같으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출제자가 크다 혹은 작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한반복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 코드로 슈도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같으면 프로그램 종료하고, 같지 않으면 같지 않고 크면 크다라고 출력해야 되고, 같지 않은데 작은 경우에는 작다라고 출력해라. 그래서 20번 안에 못 맞추면 위너와 루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자료 구조 안에 이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진 탐색 그때 가서 배우시고, 그래서 이거를 코딩을 봅시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문제 푸는 과정이 논리적 과정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다 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알고리즘은 유사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코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특별한 언어에 맞도록 하고요. 이 코드가 머릿속에서 혹은 컴퓨터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시뮬레이션 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입력하는 것이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다. 알고리즘은 결과를 내는 과정을 설계하는 거고, 이 과정이 컴퓨터가 알아먹으려고 하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코딩을 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디버깅 과정이라고 한다. 자, 디버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버깅 과정을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의 40%가 이 디버깅 과정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트라이 앤드 에러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의 학생들이 이 IT 분야에서 서바이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버깅 하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 방법이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끈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영어 백그라운드 없어도 끈기만 있으면 이 프로그래밍은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40%에 해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사실 버그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여기 보면 코딩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 내가 잘못했는 거 고치고 하면은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지금 남보다 못한 수학을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가면 좋겠지만 내가 따라가는 동안 다른 사람 또 달립니다. 그런데 이 디버깅은 수학 잘하는 사람은 이 디버깅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지금까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로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어라.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면 여러분은 고생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버깅이라는 것은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문법적 오류, 여러 가지 오류 중 가장 간단하고 컴파일러가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다는 걸 알려준다. 이거는 사람들이 처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보면 자꾸 신텍스 에러를 다 잡아내면 디버깅 하고 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진짜 문제는 논리적 오류가 문법적 오류가 없는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오류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오류입니다. 이거는 끝내 알고리즘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1단계는 이 문법적 오류 잡는 단계까지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단계인데,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문법적 오류를 다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정확한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논리적 오류를 잡는 것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 근영민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이 있으면서 있고, 김식 교수가 강의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자 보면 다 두 개 다 소프트웨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와서 듣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학점 4시간, 이 자바 3학점 4시간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이것은 3학점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쪽은 근영민 교수님의 과목에서 커버하고,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김식 교수가 강의하도록 교과 과정이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명심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2학년 2학기 때는 이 두 과목을 반드시 동시에 들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얘기했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2006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고, 심지어 그 교육개혁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 부분을 입력을 넣으라고, 교과정에 넣으라고 교육부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못 배우고 대학교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려면 반드시 2학년 2학기 때 이 두 과목은 동시에 수강을 해야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의 작업을 지시하는데 명령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종류가 기계어, 어셈블리어, C, C++, 자바, 파이썬 등등 해서 현존 프로그래밍 언어는 약 1500 언어 정도가 현장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다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그 레포팅에서 1500 언어 종류가 이 말고도 포트란, 코볼, 매틀랩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왜 이 자바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 파이썬은 그 3학년 2학기 때 김식 교수의 과목에서 이 파이썬을 실제 IoT 시스템을 하면서 공부하게 되기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개념은 그 2000년대에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만들어진 게 이 자바입니다. 여러분이 졸업하는 학생들도 나중에 보면은 자바를 안 들었다가 그 취업하기 전에 급히 자바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바는 중요한 언어고, 취업하기 전에 기술자하고 담당 기술자하고 너 자바 공부했냐 안 했냐 꼭 물어볼 정도로 이 자바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알고리즘을 알아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를 통해서 앞으로 1500여 가지 되는 언어를, 이 많은 언어를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새로운 언어를 만나면은 일주일이나 보름 안에 새로운 언어를 익혀서 코딩 해낼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이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스타일과 파이썬 스타일,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이다. 요 파이썬 있죠. 이 파이썬은 그곳에 기초가 되는 언어가 또 R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되면 통계학에서 김식 교수가 R 랭귀지를 가지고 통계학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기계에 맞춰서 1과 제로로 표시되는, 사람은 잘 이해하기 힘든 언어죠. 그걸 보고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1과 0으로만 구성된 언어. 그 다음 어셈블리 언어,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바꾸어 놓고, 이걸 뉴머닉이라고 합니다. 번역기가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거의 같은 어셈블리 언어나 기계어나 거의 같은 레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런 언어를 이야기, 저급 언어, 로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로레벨 랭귀지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80년대 이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 로레벨 랭귀지까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번역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 로레벨 랭귀지로 번역을 시켜버립니다. 이 부분은 3학년 1학기 때 송미아 교수님 과목에서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것을 배우고 실습합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뭔지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크로스 컴파일러, X 대놓고 읽기를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이 크로스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와 어셈블러로 바꾸어주는 컴파일러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급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도움이 됩니다.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라는 사람들은 이 저급 언어, 기계와 어셈블리를 아는 게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 보호 쪽으로 가려면 이 컴퓨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기계와 어셈블리 언어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급 언어, 아까 전에는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 컴퓨터 이해하는 언어인데 비해서 고급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로 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용어로 만들으니까 금방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기계와 어셈블리 언어를 제외하고는 다 고급 언어다. 고급 언어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하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고급 언어다. 근데 여기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국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한국의 정부를 중심으로 몇몇 한글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 주장해가지고 이런 컴파일러를 만들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 컴퓨터를 처음 만든 게 영어권에서 만들으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C 랭귀지, 자바, 파이썬 나오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그 단어 뜻을 모르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어 보통 이거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코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바를 2학년 2학기 때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큰 발전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객체 지향 언어는 데이터를 담는 통에 담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 놓고 있다. 요게 그 이전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획기적으로 바뀌는 개념이 객체 지향, 오브젝트 객체라는 뜻입니다. 오리엔티드 지향 N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이라는 뜻의 약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씁니다. DBMS 객체 지향 네트워크 등등 이 객체 지향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객체라는 것은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고 객체라는 개념이 더해서 이것을 하나 처리하면 분리해서 사용할 때 편리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 보면 분리하고 추상화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에는 이 객체 지향 사고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개념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다른 객체의 상속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추가 기능이 있다. 이 상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객체는 특히 상속성을 통해서 재사용성이라고 합니다.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코딩하는데 작업이 훨씬 줄죠. 그래서 이 자바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개발된 언어는 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바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여기 나오네요. 객체 지향
언어 자바, 객체적 언어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호환성 문제가 해결이 된 문제. 이 호환성이라는 게 뭐냐면 운영체제의 호환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안드로이드에서 도는 앱이 iOS, 그게 아이폰에서는 안 돌죠. 이 호환성 문제입니다. 자바는 자바로 프로그램하면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코딩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안드로이드와 iOS 앱 얘기입니다. 자바로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앱들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운영체제에 맞는 그쪽에 가서 다시 컴파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것은 똑같은 VM, 나중에 가상 메모리 머신 VM 위에서 돌면은 자바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코딩을 컴파일도 안 하고 그냥 재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자바 언어이고, 그 이후의 언어들은 이 자바 언어에서 발전한 이 기술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강해야 한다. 다음, 여기 나오네요.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가상머신이 뭐냐?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운영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각종 드라이버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는 API가 있죠? API는 운영체제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GUI가 있죠? 이런 거 다 다릅니다. 이거를 모든 운영체제든 동일한 다른 API나 GUI가 더라도 이거를 번역기가 번역을 해서 똑같은 명령으로 올리면 응용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번역해 주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무엇이 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죠. 이런 것을 가상머신이라고 하고, 이 가상머신을 최초로 만든 게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한 그 감을 익혀야, 이제는 버추얼 머신은 자바에서 처음 도입해서 지금 널리 쓰고 있지만 다른 개발 환경에서도 이 버추얼 머신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피부로 느껴보는, 실습해 볼 수 있는 그 수업 시간은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바 머신의 활용.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유닉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유닉스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하면 된다. 맥OS, 윈도우 OS를 동시에 사용하기 가능하는데, 이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면 호환성은 높지만 응용 프로그램이 가상 머신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런데 이 느린 문제는 초창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요즘 CPU와 메모리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느리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느린 겁니다. 요즘은 하드웨어가 워낙 빠르니까 이 느린 것도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느린 것들은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 머신은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번역하는 방식이,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이 짰는 코딩 했는 것들을 받아서 컴퓨터가 알아먹는 기계어로 바꿔야 컴퓨터 돌아가죠.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방식은 알기 쉽게 만든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고, 고급 언어로 짠 그를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 소스 코드를 컴퓨터는 기계어만 인식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는 방법이 바꾸는데요. 그 바꾸는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서 컴파일러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있고, 번역기 인터프리터라고 불려지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한 70% 정도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한 30%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파일러,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 파일을 만든 후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C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 등등, 이 컴파일러가 있어야 C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자바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를 한 번에 한 줄씩, 그렇게 코드가 있으면 한 줄이, 이게 하나의 명령이니까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를 하면, 인터프리터는 레시피에 적인 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읽어가며 요리를 완성하는 방법이고, 컴파일러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레시피를 쭉 검토하고 오류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실행하는 방법이 컴파일러의 어프로치입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한 70% 가까이는 컴파일러를 쓰고, 또 인터프리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도 파이썬 같이 씁니다.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목적, 소스 코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실행할 때 문제 없도록 한다. 최적화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요 도표가 있습니다. 이거 학기말 시험에 반드시 내겠죠. 네,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시도 반드시 해놓을게요. 이제 11주차 되니까 학기말 시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다음, 자, 여기서 잠시 쉬고 다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할까요? 자, 이제 파이썬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바를 아주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2018년 중등 교과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이 파이썬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랭귀지 종류가 한 1500가지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의 랭귀지를 통해서 공통된 특징을 익혀나가면은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대학교 수업처럼 C에 16주, C++ 16주, 자바 16주 이래가지고는 현장에서 2500까지 배우다가 다 끝난다. 우리가 C를 배우고 C++를 배우고 자바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교과 과정으로 나온 게 없고 다른 과목에서 이제 이 언어들 중에 각 교수님마다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고 그 과목에서 커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언어를 배우면서 중요한 게 C를 잘 짜는 거, C++에 잘하는 것, 자바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성을 찾아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반드시 이런 것을 익혀야 하는구나 라는 핵심을 알면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16주나 15주나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만에 새로운 언어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첫 번째 이제 C는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그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이 컴파일러거나 인터프리터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입니다만은 이것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겠죠. HTTP 이 주소에 가보면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컴파일러는 두 종류가 있는데 C나 C++처럼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가지고 있어서 돈을 줘야지 사는 것이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인터넷에 가면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은 자바와 파이썬은 바로 이 오픈소스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요 주소에 가보면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는 이렇게 컴파일이 돈을 안 받으니까 사용자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 파이썬 주소에 가서 일단 이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내 컴퓨터에다가
돈을 주고 사서 깔든지, 오픈소스면 인터넷에서 내가 다운을 받아야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C 랭귀지가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운할 필요가 없죠.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도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작권을 사서 컴퓨터실에다 깔아놓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픈소스는 프리 소프트웨어 공짜인 대신에 또한 여러분이 설치할 줄 알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하나 더 넣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나는 그 설치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덜 배웠구나, 아직 전문자가 아니구나 라고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설치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설치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파이썬은 이제 정상적으로 인터프리터가 번역기가 했으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프롬프트, 이거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나왔을 때 프린트라는 명령을 치니까 헬로 월드하고 여기에 출력해 나왔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헬로 월드. 이 헬로 월드 모든 컴파일러나 이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를 찍어내는 것이 이 컴파일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C도 마찬가지. 자바도 헬로 월드고, 요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프린트 이 명령을 해가지고 나왔고요. 그대로 찍어 나왔죠. 그러니까 인터프트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 한 줄 한 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파이썬 IDLE 이거는 뭐 약간 인테그레이트 통합, 디벨롭먼트. 자, 이건 뭐 하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려집니다. 모든 랭귀지는 이런 개발 환경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여러 줄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파이썬 IDE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코딩해서 넣고 그 다음에 런 모듈 해가 F5를 누르면 실행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파이썬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런 개발 환경이 있다. 그리고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다 이런 개발 환경이 있으니까 이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 그 위에 뭐 이런 이거 팝다운 메뉴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죠. 한글 오피스도 이런 것도 있듯이
이렇게 있어서 작업하기 편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파이썬을 설치 않아도 좀 더 이제 인터넷에서 직접 가가지고 리모트에 있는 그것도 인터프리터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자바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온라인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 에디터가 있어야지 소스 코드를 만드니까 어떤 랭귀지든지 이 에디터 편집기는 여러분이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널리 쓰는 이크립트 에디터를 가르쳐 줍니다. 소스 코드를 코딩할 수 있어야 컴파일을 하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에디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의 요리와 비유하면은 재료를 준비해서 조리하고 요리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라는 것은 변수, 리스트도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는 거 알아야 되고, 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선택, 반복, 그 다음 순차적, 이 세 가지의 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if, for, while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모든 랭귀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개론 시간에 이 종류를 기억하고 C 시간에 1학년 2학기 때 실습함으로 해가지고 C++나 자바 시간에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변수는 문자와 정수와 실수가 있다. 이거 컴퓨터 메모리를 표시할 때 문자 듣고 요 위에 이 위에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또 있죠. 요거는 모든 랭귀지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이 변수다. 메모리라는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하드웨어로 기억하는 장소니까 메모리죠. 메모리를 고급 언어에서는 변수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요거를 보고 불리언까지 이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따로 다시 쓰죠.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의합니다. 변수에는 데이터 타입을 네 가지 캐릭터, 인테저, 플롯, 불리언. 이것은 학기말 시험에 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코딩의 오퍼레이터 중에 equal, 이것은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assign to 라는 뜻입니다. 어디 메모리에다가 assign to, 메모리에다 옮겨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180이라는 숫자를 height라는 변수에다가 옮겨라. weight에는 1.2로 해가지고 height와 weight를 더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equal이라는, 수학에서 equal이라는 뜻은 이것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equal 두 개를 표시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게 통용화
되어가는 규칙입니다. 다음 문자 변수. 문자 변수는 그냥 변수 이 name하고 문자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앞에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보통 따옴표를 많이 씁니다. 쓰면 요거는 문자라고 생각해서 그게 name2는 1이라는 거는 숫자의 일과는 문자니까 다르죠. 요거는 8비트 쓰는 그 앞에서 얘기했고 요거는 8비트 쓰고 그 인테자의 1은 8비트 한 워드에 16비트를 사용하죠. 다음 불리언 아까 전 데이터 타입의 문자 숫자 말고 데이터 타입이 L입니다. 불리언. 여기는 true, false만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바뀌어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쓰는 법칙. 이거는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데 대충 다른 언어에도 이거와 비슷하게 쓰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리스트는 파이썬에서는 어레이라고 다른 언어에서는 배열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2학기 때 C에서는 배열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은 리스트와 어레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1500가지 언어가 조금씩 차이는 이런 것만 소위 일주일 동안에 탁 배워가지고 요거는 차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고요. 리스트는 배열은 왜 필요하냐? 각각 독립된 변수를 사용해서 일일이 값을 넣거나 출력하기 번거로우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면은 7개 다 넣으려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7줄을 한 줄로 다 바꿀 수 있다.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배열 어레이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숫자를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보통 배웠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는 시작하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10쯤 보면 9까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논리적 에러를 오류를 발생하는 많은 부분이 됩니다. 자, 요 보십시오. 첫 번째 자리가 Alt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죠. 0부터 6까지. 그러니까 총 몇 개냐? 7개입니다. 그죠?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요거 3이지만 실제는 네 번째 자리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17이 나와야 되겠죠. 17 나왔죠. 그죠? 그렇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입력문과 출력문인데 어떤 랭귀지로 가더라도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찍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풋, 프린트 문장 보통 프린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출력의 형태에 따라서 프린트 라인, 프린트 뭐 뒤에 엔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프린트 라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랭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프린트라는 문장을 많이 쓰고요. 그러면 입력은 인풋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인풋 문장과 프린트. 자, 인풋 이렇게 해서 쓴다. 입력, 출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씩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파이썬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 데이터 타입, 문자, 숫자로는 인테저, 플롯, 그 다음 데이터 타입으로는 문자로는 캐릭터, 그 다음 불리언, 주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배열이 있다. 이 5가지. 그 다음 연산자입니다. 오퍼레이터. 우리가 그 문자를 들으면 그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성, 삼성 하는 거 하고, 뭐뭐의 뭐뭐의 나머지, 이런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모든 언어가 있는데, 이 종류가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비교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학기말 시험에 비교 연산자는 뭐냐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가 있고 비교 연산자 있고 논리 연산자가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오퍼레이터로 존재한다.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수학에도 보면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먼저 하는 그 법칙이 있듯이 여기도 연산자끼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C 언어에서는 또 이 연산자 공부할 거고, C++에도 하고, 자바에서도 또 이 얘기할 거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그 다음 처리 방법에는 조건문, 비가 오느냐 예 아니어도 이게 구조도에는 보면 if 문장, 이 모든 랭귀지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다음 if then else의 문장, if 조건 else 문장의 구조는 요게 표시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 구조는 모든 랭귀지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파이썬에서 나온 예입니다. C에서도 있고 자바에도 있고 C++에 있고 파이썬에 R 랭귀지에도 있고 모든 언어가 다 있다. 그 다음 이 들여쓰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인터프리나 컴파일러는 알아서 이행합니다. 그런데 고급 언어가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언어죠. 그런데 이 에디터를 통해서 코드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게 들어쓰기 잘못하면 여기서 에러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룰에 대해서는 그 C나 C++나 자바를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특별히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아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4칸 정도의 탭 하나 크기입니다. 를 탁 들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지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개발 환경을 안 쓸 때도 이게 맞추어야지 에러를 잡아낼 때 수월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if then else 쓰는 예입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 다음 for while 문장은 반복문을 얘기하는 거다. 자세한 얘기는 for와 while 문장이 반복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들여쓰기 여기 써 있죠. 그 안에 자세한 것은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in range 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C 랭귀지 하고는 그 문법적으로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for 문장은 모든 랭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표현하는 문법이 컴파일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 따릅니다. 그거는 새 언어를 배울 때 이것만 여기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변수 넘버라는 게 시작, 끝, 간격, 요게 문법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1, 2, 10 하면은 한 번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1과 10 사이에 2의 간격으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공부하는 파이썬에서 공부하는 건데 하여간 이 컴퓨터 개론 시간에는 for 문장이 있다 라는 것을 반복문으로서 주면 되고요.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바로 이 array, 리스트가 필요하다.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반복문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if 문장 이렇게 되면 여기서 종료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계속 while 문장에서 출구 안 되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for 문장에 계속적인데 for 문장이 반복문으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입니다. 자세히 이해를 하면은 C 언어 시간에 또 이 for 문장을 비교할 수 있고 C++나 자바에서 해서 이제 모든 랭귀지에서는 for 문장이 있다라는 것을 익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또 계속합시다. 이 입력값을 합계를 구하는 예하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다. 계속돼서 0이 되면 종료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에 유사 코드를 의사, 슈도 코드 같은 뜻입니다. 하면 처음에 0으로부터 계속 반복하다가 입력받아서 0이 되면 종료하고 아니면 계속 더해라 라는 유사 코드를 만들겠죠. 제일 먼저 유사 코드를 만들었다. 근데 알고리즘을 표현한 의사 코드는 이게 실제 어떤 그 랭귀지에서도 실제 실행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 환경, 그 프로그램 컴파일러를 설치해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코딩을, 이건 파이썬에 맞도록 코딩하니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버깅이라고 했죠. 전체 개발 시간의 40%에 해당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다. 많은 종류의 오류를 만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된다. 또한 여기에서 오류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오류는 내가 만들어낸다. 이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내가 디자인한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내가. 자바 시간에 내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 I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류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의 잘못이다. 그 40%의 디버깅 과정이 끝내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덜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류 찾기. 그래서 오류에는 문법적 오류와 논리적 오류, 요거 같이 신텍스 에러와 시멘틱 에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끝내는 CT, 컴퓨테이셔널 띵킹에는 계속 반복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 에러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이 세상에는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고, 또 강조했듯이 2006년부터 자넷 윙 박사에 의해서 얘기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4차 혁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개발할 때, 이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우리 실습실 앞에 있는 화장실 벽에 누가 낙서했는 건데 너무나 감명적이라서 내 인생에서도 그렇구나, 나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난 뒤에는 꼭 이 얘기를 전합니다. Manual is Bible, whereas computer is God. 책에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는 뭐라 하던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내 컴퓨터가 답을 내줘야 완성이 된다는 이 말은 내가 현장에서 평생 가지고 있는 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 시간에 또한 전합니다. 요것도 학기말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전화, 이제 마침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